안녕하세요. 이규호 무활은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흉터를 남기면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부풀어 오르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아주 깔끔하게 낫는 것이 아니고 흉터가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좀 보기가 좋지 않게 이렇게 크게 남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남는데 이걸 모발 이식을 하면 흉터가 이렇게 더 크게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흉터들은 뭐 외상을 입었을 때의 흉터뿐만이 아니고 수술을 했을 때도 그런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나게 되면 피가 나죠. 그래서 혈소판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혈소판들이 막 뭉쳐서 거기에 지혈을 하고 거기에서 성장인자들을 분비를 해서 상처가 난 부분들을 빨리 회복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이브린 이런 섬유소와 같은 섬유질을 가진 이런 세포들이 다시 거기에 결합을 해서 상처들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마치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상처받은 조직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흉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흉터에는 크게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남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처럼 흉터가 크게 이렇게 남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비정상적으로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남는 분들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비유성 흉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켈로이드성 흉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서 흉터가 생기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나 켈로이드 체질이야, 상처가 나면 나 켈로이드 잘 생겨,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비유성과 켈로이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그 상처의 크기 범위 내에서 흉터가 부풀어 오르거나 뭐 좀 크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생기는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비유성 흉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경계 부분 외에 흉터가 상처가 없는 부분인데도 흉터가 크게 막 밖으로 이렇게 크게 생기는 경우를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유성 흉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켈로이드성 흉터를 이렇게 잘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많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성 흉터, 하이퍼트로픽 스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켈로이드는 켈로이드 스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체질이라면은 이게 켈로이드인지 안 그러면 하이퍼트로픽 스카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잘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성 스카는 비유성 흉터는 흉터가 자체가 그렇지 뭐 범위가 딱 한정되니까 크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성이든 켈로이드든 일반적인 그런 흉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흉터가 생기는 경우라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특히 예전에 이제 절개식 흉터가 생기니까 절개식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뒤에 후두부에 한 25에서 30cm 이렇게 길게 흉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거 불뚝 튀어나와서 뭐 비유성이든 켈로이드든 생기면 어떡하나, 그게 보기 싫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모발 이식 수술 나는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비절개 모발 이식,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알아보니까 비절개 모발 이식은 상처가 아주 작은 거죠. 1mm도 안 되는, 저희 같으면 한 0.8mm 직경의 그런 펀치 기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작게 나니까
그러면 이런 비유성 흉터 생길지 안 생길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모발 이식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많은 케이스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켈로이드 또는 비유성 그런 체질이었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했을 경우 그렇게 비구성 흉터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는 보지를 못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비교적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비절개 방법은 비구성 흉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그런 비유성 흉터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채모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머리털이 아니라 수염이나 그러면 우리 몸의 가슴털, 다른 몸에 있는 털을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례에 보면 가슴털을 채취를 해서 모발 이식을 했는데 이 가슴 쪽에서는 약간 비유성 그런 흉터의 모양들이 살짝 보인다, 조금 표가 나더라 이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가슴 부위 쪽은 그런 비유성 흉터가 좀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심장병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개흉술을 하죠. 여기 이렇게 가슴을 엽니다. 그러면 길게 흉터가 있는데 이쪽 부위에 개흉술을 하셨던 분들 흉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유성 흉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 쪽은 약간 비유성 흉터가 잘 생기는 부분이다. 근데 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뒤쪽 부분이나 위쪽에 이식 부위 이런 쪽에 두피 쪽에는 피부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성 흉터는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내가 그런 흉터가 조금 크게 남는 분이다. 그러면 이것은 비유성일까 켈로이드일까 내가 흉터가 생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흉터가 생기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미리 병원에 꼭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 의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대처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술 기구를 가능하면 작은 것으로 쓰는 겁니다. 1mm짜리 펀치를 쓴다면 0.8mm짜리 펀치를 쓰거나 또는 블레이드나 니들 이런 것들도 작은 것들을 써서 가능하면 상처를 작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약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테스트로 뽑아서 이식을 하고 그 상처 부위의 흉터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확인한 다음 괜찮다면 다시 본격적인 큰 원래의 그 수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